저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이 가장 섬세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고독의 문이 조용히 닫히는 그때라고 느껴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을 회피하려 하고 침묵을 지루함으로 오해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고 믿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이야말로 마음이 가장 투명하게 맑아지는 때이며 세계가 본래의 색을 드러내는 가장 깊은 통로입니다. 제가 바라본 세계는 본래 고통을 잉태한 의지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하려 하고 사람은 그 욕망의 물살에 휩쓸려 어느새 스스로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 바로 그 욕망의 소음이 잠시 멎는 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외부의 요구도, 타인의 시선도, 과시의 필요도 잠잠해진 그 자리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의식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사람은 무리 속에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군중은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은 각자의 의지를 잠식합니다. 반면 고독 속에서 의식은 외부의 움직임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본래 결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때때로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고 때때로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작은 떨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가장 진실한 자아의 형태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고요 속에서 깨어나는 의식의 여정을 다루고자 합니다. 고독이 어떻게 한 인간의 마음을 맑게 만들며 욕망의 그늘을 어떻게 희미하게 만들고 마침내 평온의 문턱으로 데려가는지를 따라가려 합니다. 외로움이 아닌 맑음의 고독, 결핍이 아닌 평온의 침잠, 고통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여정은 단순한 철학적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긴 서사입니다. 의식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투명해지는지 그 흐름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성껏 담아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소란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나 또한 세상과 부딪히며 의지의 끝없는 파도 속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한적한 산책길을 걷다 문득 멈춰섰던 순간이 있습니다. 발걸음이 멎자 세상도 함께 멈춘 듯했습니다. 바람조차 움직이지 않았고 나뭇가지들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겨울빛을 머금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런 의도도 욕망도 없이 그저 숨을 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잠시 나의 의지를 가만히 내려놓으라고 속삭이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침묵을 공허로 여기지만 그날의 침묵은 오히려 나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귀했고 마음 깊은 곳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혼자 있음이라는 상태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의식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은밀한 길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요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마음은 자신이 숨기고 있던 여러 층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날 산책길에서 들려온 것은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아닌 나 자신의 혼잣말이었습니다. 왜 나는 멈추지 못했을까? 무엇을 그토록 쫓고 있었던 것일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있었던가? 평소였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갔을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고요는 그 질문들을 나의 심장 가까이에 붙여 놓았고 나는 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늘 눈앞에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자신을 분주하게 만들지만 고요 속에서는 욕망의 방향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하여 마음은 마침내 제자리에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느꼈습니다. 나는 그동안 달려야 하는 줄 알고 달렸고 이루어야 한다고 믿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타인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나 자신의 본래 목소리는 늘 주변의 소음에 묻혀 있었습니다. 고요 속에서는 그 묻혔던 목소리가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때로는 잔혹할 만큼 솔직합니다. 너는 아직 너 자신을 모른다. 그 작은 음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마음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고요는 위로가 아니라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오래 숨겨두었던 감정들을 마주했습니다. 지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나를 둘러싼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 세계에서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어 하는 모순된 열망들. 그 감정들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가면서 쌓여온 피로의 퇴적층과도 같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그것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자 나는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덮어둔 상자를 풀어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은 곧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고독은 자신을 숨길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숨길 수 없음이야말로 고독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평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잠시 찾아든 자리에서 비로소 나는 조금씩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욕망의 소음을 진짜 목소리라고 착각해왔던 것입니다. 고요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있다. 해가 기울 무렵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마음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조금 더 투명해졌습니다. 욕망의 막이 조금 젖혀지면 세계는 의외로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 첫 번째 마음, 그 미세한 떨림은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서곡이었습니다. 혼자 있음은 공허가 아니라 맑아짐의 시작. 고독은 상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통로임을 깊이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더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맑음에 도달하는지.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마음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조금 더 투명해졌습니다. 욕망의 막이 조금 젖혀지면 세계는 의외로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 첫 번째 마음, 그 미세한 떨림은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서곡이었습니다. 혼자 있음은 공허가 아니라 맑아짐의 시작. 고독은 상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통로임을 깊이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더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맑음에 도달하는지.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저는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미세한 마음의 떨림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큰 사건이나 거대한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아주 작고 조용한 파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의 변화란 큰 충격이나 기념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변화는 그보다 훨씬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최소한으로 켜두었고 방 안에는 책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은 표면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적 속에서 저의 의식은 천천히 안쪽으로 침잠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들릴 수 있는 마음의 숨소리를 느꼈습니다. 밖의 세상은 조용했지만 내면은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그동안 감추고 있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 아래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물 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미세한 떨림은 조금씩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감정들은 처음엔 이름조차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불안, 알 수 없는 허전함, 이유 없는 답답함 그러나 동시에 아주 희미한 평온도 있었습니다. 이 감정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의식 뒤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말들이 나의 내면을 계속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작은 감정들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자 그 감정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감정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니? 나는 늘 있었지만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야. 마음의 떨림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직함은 때로는 불편했고 때로는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실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욕망의 소음이 줄어들자 마음의 미세한 흔들림이 비로소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파동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만들어낸 긴장과 갈등의 잔향이었습니다. 나는 늘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떨림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더 가지기 위해 고통을 만들고 있었어. 내가 만든 고통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은 잔인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의지는 본래 스스로를 강화하기 위해 끝없이 갈구합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안정. 그러나 그 끝없는 갈망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고독의 순간에 그 떨림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마음은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면의 떨림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존재했던 신호라는 사실을. 그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머물며 들었던 그 떨림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작은 신호부터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고통이 올 때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일찍 진실을 알려줍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소음에 익숙해진 사람은 고요를 불안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고요는 불안이 아니라 내면이 제 목소리를 찾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미세한 떨림을 결코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떨림은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혹은 조금만 더 가라. 곧 평온에 닿을 것이다. 이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고독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떨림은 나를 더 깊은 고요로, 더 선명한 의식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나침반이 작동하는 순간이었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은 언제나 마음이 가장 가벼워지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나를 지치게 만들던 수많은 생각들이 대부분 갖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은 삶, 더 안정적인 무언가, 더 떳떳한 위치, 더 큰 성취. 욕망은 늘 자신을 정당화하며 조용히 마음의 결을 흐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방울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름이 되고 흐름은 마음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해 질 무렵의 산책길을 걸으며 나는 아주 고요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바람도 적당했고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평소와 달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비교의 그림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매우 낯설었습니다. 욕망이 잠잠해지자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또렷하게 맑아졌습니다.
욕망은 늘 나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흐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의 고요는 마치 겨울밤의 공기처럼 투명했습니다. 나는 그 투명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후 나는 의도적으로 욕망의 목소리를 조절해 보기로 했습니다.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욕망에 휩싸여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경쟁의 대상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잘 되면 나의 부족함이 증폭되었고, 누군가 실패하면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약해지자 세상은 전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않았고, 남의 성공은 나에게 도전이 아닌 그 사람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비교도, 질투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구조가 통째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욕망이 퇴조하자 마음의 표면에 잔물결이 줄어들었고, 그 잔물결이 줄어들자 비로소 의식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생각보다 훨씬 밝고 단순하고 고요했습니다. 욕망이 옅어질수록 마음은 더 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투명함은 단순한 편안함이나 가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종의 명료함이 존재했습니다. 그 명료함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욕망이 나에게 채워준 것은 대부분 필요가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언가를 더 바라면 바랄수록 나는 오히려 결핍을 더 크게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욕망은 늘 속삭입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더 가지면 완전해질 것이다. 하지만 욕망이 줄어든 지금, 그 속삭임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섰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고요함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나의 의식은 파동을 멈춘 듯했고, 세상에 대한 감정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너무 맑아서 나는 그 층위를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마치 어떤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차원의 평온이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결국 나는 깨달았습니다. 욕망이 약해질 때 드러나는 맑음이란 단순한 감정의 평온이 아니라 존재의 본래 상태라는 것을. 욕망은 늘 의식을 탁하게 만들고 마음을 끊임없이 비교와 갈등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가라앉으면 마음은 마치 흐렸던 물이 천천히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처럼 제 모습을 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이루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충만함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욕망의 소리가 들려와도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가라앉은 뒤 드러난 맑음의 층위, 그 감정의 투명함이 얼마나 따뜻하고 고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에서도 이 맑음은 나를 계속 이끌 것이라는 것을. 이 맑음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의 대면으로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의 물결이 한층 잦아든 어느 날, 나는 오래전부터 외면해온 존재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은 의외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타인과의 갈등은 견딜 수 있어도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진실과의 대면은 쉽게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욕망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내면의 그림자는 사람을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날 오후, 방 안에는 햇빛이 한쪽 벽면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뤄왔던 대면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끌어올려 가만히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나에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이제 나를 보아야 할 때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나는 결국 내가 가장 피하려 했던 존재, 바로 진짜 나와 만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고요하고 동시에 훨씬 날카롭습니다. 나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듯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니? 무엇을 숨기고 있었니? 어떤 삶을 원하면서도 말하지 못했니? 그 질문들은 마치 밀폐된 방 안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면은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실망이 두려웠어. 원하는 것을 말하면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나는 비교가 싫었지만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비교를 멈추면 나의 의미까지 사라질까봐. 나는 평온을 원했지만 욕망을 내려놓으면 삶이 정지할까봐 두려웠어. 그 대답들은 잔혹했지만 솔직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동안 나 자신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취와 이유, 타인의 시선에 둘러싸여 어른처럼 행동했지만 내면은 사실 불안한 아이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숨겨둔 비밀을 털어놓은 뒤 느끼는 해방감과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대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 그 말에 나는 가만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고요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는 실패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기억들, 하지 못했던 선택들, 피했던 기회들. 그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나약했다. 너는 부족했다.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은 의지의 덩어리이지만 동시에 상처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실수와 고통은 인간을 괴롭게 하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의지는 잠시 멈추고 마음은 조금 더 투명해집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을 다시 보았습니다. 미워했던 만큼 이해했고 이해한 만큼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이제서야 대면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대면을 마치고 난 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기에는 아무런 향도 없었지만 그 무향의 찬 기운 속에서 나는 아주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세상은 똑같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내 시선이 먼저 나에게 닿았습니다. 그 시선은 꾸짖지 않았고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대면한 사람은 세상과 마주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어려운 상대와의 대화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평온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온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꾸밈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은 잔물결을 멈추고 고요해집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하고 담백했습니다. 이제 너는 너 자신을 이해했다. 그러니 앞으로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알았습니다. 스스로를 대면하는 시간은 고독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면은 앞으로의 모든 평온을 위한 천문이라는 것을. 고요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본 뒤 나는 문득 하나의 의문에 닿았습니다.
이 마음의 평온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삶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고 욕망이 다시 밀려온다면 이 평온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질문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탐구였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평온이란 무엇인가? 고요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연약한 상태인가? 아니면 흔들림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견고한 관점인가? 슈오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의지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하는 것.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지배하지 못하게 관찰하는 것. 평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온은 도착지라는 이름의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파도가 다시 밀려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파도의 실체를 이해해가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마음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지막 문턱이 어딘가에 있으리라 믿고 평온을 얻었다고 느끼던 어느 날, 나는 작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루가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투,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다시금 나의 내면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고요가 균열이라도 난 듯 마음은 출렁였습니다. 나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평온은 완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다져야 하는 훈련이구나. 그때 나는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감정들이 무슨 형태로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불만이 일었습니다. 이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아닐까 라는 불안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감정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감정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분석하거나 막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아, 지금은 불안이 생기는구나. 지금은 짜증이 일어나는구나. 지금은 마음이 서두르려고 하는구나. 관찰은 감정을 무너뜨리지 않지만 감정도 결코 관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감정은 점차 작은 불씨처럼 흔들리다 꺼져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요가 다시 내 자리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감정이 잠잠해진 다음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길 위에 드문드문 비치고 있었고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문득 미묘한 깨달음에 닿았습니다. 평온은 이기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싸우려 하면 마음은 금세 긴장합니다. 사람들과 겨루려고 하면 의지는 즉시 날카로워집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경쟁의 장으로 착각하면 평온은 물론이고 고요조차 들어설 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투지 않겠다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나는 걷고 있었지만 세상은 나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생각이 나를 고통스럽게 몰아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흐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나의 평온은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균형감이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더라도 마음의 축이 정확히 서 있다면 그 시끄러움은 단지 바깥 풍경일 뿐입니다. 나는 그때 조용히 웃었습니다. 평온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여 문을 닫았을 때 마치 한 장의 긴 여정을 마무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중심에서 아주 작은 울림이 생겼습니다. 이는 고요함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울림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평온에 도달했다는 말은 평온을 잃지 않는 방법을 이해했다는 뜻이다. 이 평온은 거창한 깨달음도 아니었고 극적인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단단한 사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시선이 변할 때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라는 사실. 그날 이후 나는 평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온이란 어딘가 멀리 숨어 있는 정답이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찰의 한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가볍게 걸었습니다. 의지가 날카로웠던 시절보다 훨씬 더 선명한 눈으로, 훨씬 더 고요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때 나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평온에 이른 자는 세상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세상을 관조하며 자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뿐이다. 그 말은 마치 긴 여정의 마지막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처럼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긴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가 찾아 헤맸던 평온은 언제나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의 침묵 속에서 자리를 잡았고, 욕망이 잠잠해질 때 모습을 드러냈으며, 흔들림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 그 본질을 밝혀냈습니다. 평온을 얻기 위해 노력하던 시절에는 평온이 마치 어떤 성취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고,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의 사유와 관조의 시선은 평온의 본래 모습을 아주 단순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평온은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르게 두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온은 싸워야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불안해하는 이유는 흔들림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흔들림이 곧 마음의 붕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을 관찰하는 한 마음의 중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소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변화, 관계 속에서의 긴장, 그리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온이란 소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소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시선의 자리라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의 맑음은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가장 깊은 준비였습니다. 그 고요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말과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삶의 실수와 미래의 불확실성도 이전만큼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더 이상 전장에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고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평온은 정복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의지의 소란에서 벗어나고 비교의 사슬에서 풀려나며 욕망의 속박에서 한 걸음 물러날 때 자연스레 드러나는 맑은 자리, 그 자리는 화려하지 않고 극적이지 않으며 조용하고 잔잔하게 마음 한켠에 남습니다. 그러나 그 잔잔함이야말로 삶을 견디게 하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이 긴 철학적 여정의 끝에서 나는 다시 조용한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선 속에 있습니다.